한 남자가 우중충한 표정으로 기차에 앉아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집에서 떠나고 있는 중일까요? 아니면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 중일까요? 아마도 떠나온 사람인 것 같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면 굳이 가방을 들고 공원 벤치에 앉아서 잠이 들지는 않았겠죠. 주인공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미처 파악하기도 전에 큰 사건이 벌어집니다. 죽다 살아난 주인공은 한적한 강변에서 정신을 차리게 되죠. 그리고 컨테이너에 살고 있는 가난한 가족의 보살핌을 받게 됩니다. 그 덕에 건강은 서서히 회복하지만 아무것도 기억해내지 못합니다. Pääni on jotenkin vahingoittunut. En edes muista, kuka olen. 주인공은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까요? 핀란드 출신 아키 카우리스마키 감독의 영화 과거가 없는 남자입니다. 여러분은 기억상실 하면 어떤 영화가 떠오르시나요? 저는 두 편의 영화가 떠올랐는데 공교롭게도 두 편 모두 로맨스 영화였어요. 두 편의 영화 모두 기억을 잃어가는 여자 주인공을 남자 주인공이 사랑으로 품어주는 내용입니다. 모든 관계는 그대로인데 여자 주인공의 기억만 잊혀져가는 상황이죠. 하지만 과거가 없는 남자 속 주인공은 낯선 곳에서 사고를 당해 기억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모든 관계가 끊어진 상태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낯선 곳에서 습격을 받고 한 번 정신을 잃은 남자는 힘겹게 정신을 차리지만 화장실에서 다시 한번 쓰러졌죠. 정신을 잃었을 뿐이지만 경비원은 남자가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Meillä on täällä kuollut mies. 그렇게 병원으로 옮겨진 주인공은 의사로부터도 사망 판정을 받게 되죠. Ehkä niin olisi parempi, kun elämä vihanneksena. 무려 2번이나 죽음을 선고당한 주인공은 낯선 곳에서 정신을 차립니다. 그곳엔 쓰러진 남자를 시체로 오해하고 신발을 벗겨가는 사람도 있지만 남자가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선의와 악의가 뒤섞여 있는 이곳에서 남자는 어떤 사건을 겪게 될까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레이블을, 그러니까 이름표를 획득합니다.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이나 내가 직접 만든 아이디 같은 것도 있고요. 선배나 후배, 딸이나 누나처럼 관계에서 획득되는 이름들도 있습니다. 뭐뭐를 좋아하는 사람 혹은 뭐뭐를 잘하는 사람, 이런 것도 일종의 이름표겠죠. 과거를 잃어버렸다는 건 그동안 내가 획득한 이 모든 이름표를 모두 다 잃어버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남자는 생계를 꾸리기 위해 직업 소개소를 찾아가지만 이름표를 모두 잃어버렸기 때문에 자기가 누구인지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Sitten molemmat etunimet, syntymäaika, syntymäpaikka ja sosiaaliturvatunnus. Voinko auttaa? 그래서 직업 소개소의 사람은 화를 내면서 남자를 쫓아내 버렸죠. Heillä voisi olla teille käyttöä. Älkää tulko toiste tuhlaamaan aikaamme. 존재 그 자체를 보지 않고 존재에 붙여진 이름표만 보다 보면 이런 식으로 존재의 소외가 일어납니다. 과거가 없는, 그래서 이름표를 모두 잃어버린 주인공은 이름표에 집착하는 사람들로부터는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대신 존재 그 자체를 바라봐주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일상을 다시 꾸려나가게 되죠.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존재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쓰러진 주인공을 발견한 부부는 이런 대화를 나눕니다. Se on karkuri. Vanki mielisairaalasta. Kysytään siltä. Sitten kun tokenee. 정신병자일지도 모르고 죄수일지도 모르지만 그건 저 사람이 회복하면 물어보자. 일단은
돌봐주자 라는 결정을 내린 거죠. 정신병자나 죄수 같은 이름표보다는 지금 눈앞에서 닫혀 쓰러져 있는 이 존재에 더 집중한 겁니다. 그 부부는 컨테이너에 살고 있었는데요. 본인들 형편도 넉넉하지 않으면서 참 대단하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오히려 형편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 역시 변변한 이름표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존재에 더 집중할 수 있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Meillä on ollut onnea. Tämä asunto ja Niemisen työpaikka. 그들은 컨테이너에 살면서도 비관하지 않고요. Nyt on perjantai. Mennään ulos syömään. 오랜만에 외식이나 하자면서 구세군이 나눠주는 무료 스프를 기분 좋게 먹습니다. 조건만 두고 보면 결핍투성이지만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으면 아무런 결핍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존재에 더 집중하는 태도는 주인공에게도 관찰됩니다. 주인공은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크게 궁금해하지 않거든요. 잃어버린 이름표를 되찾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주어진 순간들을 충실하게 살아갑니다. 고장난 주크박스를 주워와서 고쳐 쓰고 집 앞 텃밭에 감자를 심으면서요. 그러다가 구세군에서 일하는 이르마를 좋아하게 되는데요. 주인공은 망설임 없이 자신의 호감을 솔직하게 표현합니다. Aina kun katson. 그들은 평범한 연인처럼 데이트를 시작합니다. 주인공은 자신의 처지를 굳이 숨기려 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없는 것을 꾸며내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이르마에게 다가갑니다. 누군가를 좋아하는 것에 자격은 없으니까요. 집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컨테이너에서 새카맣게 탄 고기를 가운데에 놓고 마주 앉은 두 사람은 실없는 이야기를 주고받습니다. Kävin eilen kuussa. Vai niin, millaista siellä oli? Rauhallista. Oli sunnuntai. Siksikö palasit? Siksi ja muutenkin. 그리고는 자연스럽게 입맞춤을 나누죠. 누군가에게는 악몽 같았을 이 엉망진창의 데이트가 이 두 사람에게는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았습니다. 존재를 구분하기 위한 장치로 고안된 이름표는 때때로 존재를 억압하기도 합니다. 선배와 후배라는 관계 속의 이름표가 은연중에 선배다움과 후배다움을 강요하는 것처럼요. 모든 이름표를 잃어버린 주인공은 변변한 이름표를 갖지 못한 사람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이름표에도 크게 관심이 없는 사람들과 우정 그리고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그 모습은 무척 자유로워 보입니다. Mitä olen velkaa? Jos näet minut suullani katuessa, käännä selälleen. Sisään! Keittäisin kahvi, mutta kahvi on loppu. Kiitos, mutta nyt en ehdi. Miten voit? 이제 주인공은 구세군 밴드의 음악에서도 관습의 이름표를 걷어냅니다. 엄숙하고 진중하게 노래하던 밴드에게 불쑥 이런 제안을 하죠. Laajentaa repertuaarianne rytmimusiikin suuntaan. Miksi? Näitä me on aina soitettu. 상사에게도 자신 있게 제안합니다. Vaikka jätkien uusi tyyli olisikin osittain maailmallista, siitä olisi jossain määrin hyötyä koko aatteelle. 신성한 음악을 가지고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냐고 불호령이 떨어질 수도 있는 얘긴데 의외로 상사는 흔쾌히 수락합니다. 아니, 수락하는 것도 모자라 본인이 보컬로 직접 나서기까지 했죠. Niin pieni missydän on, vaan avara ja pohjaton. 지금까지 구세군 밴드가 연주한 음악은 이름표에 충실한 음악이었습니다. 이름표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마음으로 만들어낸 이 자유로운 음악은
뻣뻣하게 앉아있던 사람들 사이로 부드럽게 흘러갑니다. 노숙자, 불황인 같은 이름표를 달고 있던 관객들은 그 이름표를 잠시 내려놓고 음악 속에서 서로 부둥켜 안고 춤을 춥니다. Olikohan tämä nyt viisasta? Luoja tietää, mutta antaa heidän tanssia. 그러던 어느 날 남자는 은행 강도 사건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리고 목격자 진술을 하러 경찰서에 가게 되죠. 하지만 직업 소개서에서 그랬던 것처럼 이곳에서도 남자는 자기 신원을 밝힐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강도와 공범이 아니냐는 의심까지 받게 되었죠. Ja mahdollinen osallisuutensa ryöstöön on selvitetty. 다행스럽게도 이르마가 보낸 변호사 덕분에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신원을 모르는 이 남자에 대한 뉴스는 핀란드 전역에 퍼져나가게 되고요. 뜻밖의 방향으로 사건이 전개됩니다. Henkilöllisyytenne on selvinnyt. Päästimme kuvanne lehtiin ja vaimoni otti yhteyttä tänä aamuna. 남자에게 아내가 있었던 거죠. 이르마는 마음 아파하면서도 글을 보내줍니다. 그렇게 그는 기억조차 없는 아내를 만나기 위해 다시 길을 떠나죠. 아내와의 만남에서 그의 과거가 밝혀집니다. 과거의 그는 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사실 남자에게는 지독한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두 사람은 이혼까지 하게 됐죠. Sen sijaan pelasit. Itsesyytöksesi tekivät sinusta puhumattoman. Itse en ollut sen parempi. 이렇게 남자는 도박 중독자라는 자신의 잃어버린 이름표 하나를 찾게 됩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이혼은 이미 처리가 완료된 상황이었고 아내는 새로운 남자와 이미 행복하게 살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주인공에게도 지금은 이르마가 있죠. 주인공은 홀가분한 마음으로 아내와 인사를 나누고 다시 이르마에게 돌아갑니다. 이번에도 기차는 늦은 시간에 도착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영화 초반에 남자를 공격했던 불량배들이 다시 나타납니다. 하지만 남자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죠. 밤거리를 조용하게 메우고 있던 노숙자와 불황자들이 남자를 위협하는 불량배들을 쫓아내 줍니다. 다시 만난 남자와 이르마가 손을 잡고 걸어가는 장면으로 영화는 끝이 납니다. 기억상실이라는 건 누군가에게는 비극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인공에게는 그것이 축복이었죠. 남자는 2번의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이름표를 잃어버렸고요. 그래서 존재 그 자체로 세상 앞에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덕분에 세상이 별반 관심을 두지 않는 초라한 사람들과 끈끈한 관계를 맺을 수 있었죠. 그리고 그 관계가 남자를 다시 일으켜 세워줬습니다. 존재에 붙어있는 이름표에 휘둘리는 대신 존재 그 자체에 가만히 다가갈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위로가 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영화를 봤습니다. 영화 과거가 없는 남자입니다.